저는 여기 이제 사는 지가 50년이래요. 50년 이북에서 저 대진 지내서 명파란데 거기서 고향이에요. 한 50년대 해반되고 이게 6.25 휴전되고 걸어가지고 오래전부터 강원도, 인제, 거마 뭐 안 가본 데 없어요? 내도 한 50년 되지요. 살기 좋게 만드는 온대요. 아들이 오겠다고 그래서 우리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덕 사이를 비집고 수십 년 동안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며 시간을 달려온 길이 있습니다. 널찍하고 편안하면 좋으련만 꼬불꼬불 좁고 때론 비탈져서 넘어지게 만드는 모양새가 꼭 우리네 인생 같습니다. 산복도로, 산에 허리를 베어 털을 내고 닦은 길, 해발 70m에 만들어진 2km 이상의 도로인데요. 산복도로는 국어 사전에도 없는 부산만의 고유 명사입니다. 기획 특집 TVN 스페셜 산복도로에서 사람을 만나다. 산 중턱까지 올라가서 산 주름을 따라 굽이굽이 이어지는 길. 산복도로는 1962년 동구 초량동 초량 입구에서 영주동 메리놀 병원까지 처음 만들어져서 1964년 수정 산복도로라는 이름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산복도로가 열린 지 4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부산 민학회 주경업 회장은 당시를 이렇게 회고합니다. 6.25 사변 때에 엄청 피난민들이 부산에 많이 내려옵니다. 피난민들이 집중적으로 쭉 살고 있을 때 그 사는 그 모습들이 주거지에 살았죠. 처음에는 뭐 안방만 내어놓고는 뭐 바깥방, 뭐 또 걷는 방, 심지어는 마당까지 모두 내어놨다고. 그래도 그것도 모자라니까 아예 길 사이, 또 집과 집 사이 거의 꽉 들어차니까 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올라와서 빽하게 산 밑에 길을 이루고 삽니다. 그러면서 산 밑 따라서 이름이 붙여지는 거예요. 부산은 1876년 개항 이후 일제강점기의 식민정책과 전쟁이 핥히고 간 임시 수도였습니다. 한국전쟁 당시에는 수도로 끝없이 몰려드는 피난민들을 안아주던 곳이었죠. 개발 중심 산업화에 따른 도시 확장과 쇠퇴가 이루어졌고 한국 근현대사의 경랑을 오롯이 간직한 곳이 바로 부산의 산복도로라고 김영균 부산시 창조도시본부장은 말합니다. 부산의 산복도로는 부산만의 유일한 어떤 독특한 공간 같습니다. 해방 이후부터 서민들이 집중적으로 모여든 어떤 그 애환의 공간이자 또 서민들이 새로운 희망을 찾아간 그러한 어떤 양면성이 있는 공간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부산 지역 사람 어느 누구도 이 산복도로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없을 정도로 부산 사람들에는 친근한 어떤 요소입니다. 힘들고 애잔했던 그 시절 달과 별을 벗삼아 부산 산복도로를 오르며 눈물 짓지 않았던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가난한 산복도로에서 잠시 멈추고 돌아서서 발 아래 펼쳐진 시원한 바다 풍경을 보고 위안을 받았을 것입니다. 서민들의 지난한 삶과 시원한 전망이 함께 있는 산복도로. 부산 다음을 가장 많이 간직했지만 동시에 가장 많이 소외됐던 산복도로입니다. 깎아질러 올라간 혹은 굽이굽이 돌아가는 산복도로에도 사람들은 살고 있습니다. 부산 인구 335만여 명 중에서 120만여 명의 사람들이 이 산복도로에서 삶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동묘지를 딛고 살아가는 문현동 돌산마을, 하늘 아래 첫 달동네 안창마을과 대문도 없는 동대신 이동의 닭밭골 마을. 오늘도 산복도로 마을에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주방에서 나는 똑같은 된장국 냄새가 구수하게 흘러나옵니다. 부산의 차별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부산은 바다, 도시의 지형, 근대의 역사, 수산업과 물류산업, 열정적인 사람들, 이런 것들이 타도시와 너무나 다릅니다.
그중에서도 부산의 삼복도로는 부산과 다른 도시를 구별짓는 부산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특징이 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깔려 반세기 가까이 제대로 발견되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김영균 부산시 창조도시 본부장은 우리가 삼복도로에 주목해야 할 이유를 시대적 흐름이자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풀어놓습니다. 시대의 화두가 재생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허물고 부수는 개발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을 다시 발견하고 그 발견한 것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하는 재생의 화두에 가장 어울리는 부산의 공간이 바로 이 삼복도로 공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재생의 상징적 공간으로 이 삼복도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삼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자문위원인 경성대학교 도시공학과 강동진 교수는 삼복도로는 부산의 발전을 일군 공장과 북한의 노동자들이 땀 흘린 삶의 터전이라고 말합니다. 자본주의에 맞춰 삼복도로를 개발한다면 당장은 편할지 모르겠지만 원주민들은 갈 곳을 잃고 지금보다 더 높은 곳으로 또 쫓겨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양적인 변화가 아니고 전 질적인 변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삼복도로에 독거 노인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은 짧으면 5년, 길면 15년 이 정도 되면 다 돌아가시겠죠. 그러면 뭔가 그 사람들이 빠져나간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죠? 저는 그 사람들이 새 사람이고 젊은 사람들이고 창조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삼복도로 안에서 질적 변화를 유도를 해나갈 수 있을 겁니다. 부산의 진산인 금정산 산허리를 두르고 산등성이 아래 병풍처럼 부산항을 감싸고 있는 삼복도로. 삼복도로는 부산의 원도심인 서구와 중구, 동구, 진구, 그리고 사상구에 이르기까지 22.6km에 이릅니다. 삼복도로 르네상스 마스터플랜 책임자 부산발전연구원의 오재원 박사입니다. 2년 전부터 부산의 어떤 원도심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기존에 살고 계시던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개선하는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부산이 이제는 새로운 어떤 도시로서 도약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의 수법들을 통해서 바꾸어 나가지 않으면 부산은 더 이상의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인식하에 삼복도로라는 말에 향수마저 느끼는 부산 사람들. 부산의 삼복도로는 120만 명이 기대어 살아가는 삶의 든든한 기둥이요, 부산의 정체성일지도 모릅니다. 지난 2009년 용산 참사를 계기로 이제 개발 중심의 논리보다는 보존과 재생의 논리의 파도가 몰아치는 중입니다.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 방식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도시 재생과 사람이 있고 과거의 추억과 온정이 있는 삼복도로의 변화가 새로운 대안으로 나섰습니다. 부산의 삼복도로는 전국 최대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곳에는 역사와 문화가 있고 때론 웃음이 묻어나고 때론 가슴이 먹먹해지는 이야기가 있지요. 먹고 살기 위해 힘든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이 자기 발로 찾아들어 이젠 스스로 산동네가 돼버린 삼복도로. 너무 가난해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곳, 우리 자식들만이라도 잘 돼서 나가길 바랬던 삼복도로에 이제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삼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란 새 변화의 물결이 무엇인지, 사업의 본질과 진행 방향에 대해서 김영균 부산시 창조도시 본부장에게서 들어봅니다. 공간 재생을 위해 가지고 삼복도로의 접근성을 좀 높이기 위한 계단을 좀 정비를 한다든지 도로의 폭을 확보한다든지 하는 공간적인 재생의 사업들이 있고요. 생활 재생의 사업으로는 다양한 복지시설, 작은 도서관 등의 생활복지형 시설들이 도입될 것이고, 문화시설로는 어떤 문화공공시설 등 도입될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인 영산대 금융부동산학과 서정열 교수는 삼복도로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서 무조건적인 개발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은 개선돼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삼복도로가 갖고 있는 문화, 스토리 이런 것들을 훼손하면서까지 개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삼복도로는 서울과 같은 600년의 역사성을 나름대로 갖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근대사적인 또는 인문학적인 가치들 이런 것들 때문에
훼손하면서까지 개발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복도로. 개발적인 측면에서 사업성이 매우 부족한 공간. 그래도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이 급속히 떨어진다는 점에서 전면적인 개발을 할 수도 없는 공간을 과연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서구몽 동아대 건축공학과 교수가 생각하는 산복도로 프로젝트의 진행의 본질은 원주민에 대한 돌봄과 인적 인프라로 파고드는 진정성이라고 말합니다. 당장 시행하는 것들은 주민들과 함께 좋은 씨앗이 무엇인가 골라서 우리 마을에 맞는 또는 우리 스스로 마음속에다가 그렇게 해서 먼저 케어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뭔가를 계기를 만들어 놓고 나면은 그 이후에는 결국은 이제 주민들이 계속 발전시켜 나가실 거고 그거를 이제 운영해 나가시겠죠. 변변한 화장실도 없고 아스팔트를 대충 발라놓은 척박한 길 때문에 나무 한 그루 제대로 볼 수 없는 비탈진 골목이 계단을 대신하는 산복도로. 가난과 서름의 상징 산복도로가 부산의 유물이 될 수 있는 길은 또 뭐가 있을지 고민해 봅니다. 부산이라는 도시는 떠오르는 이미지가 사람마다 생각할 때마다 달라지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부산이라는 도시는 좋은 거에서부터 나쁜 거, 버려야 될 것까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버려야 될 걸 그냥 버리면 되는 것이 아니고 버리는 순간 부산이 갖고 있는 다양성을 깎아먹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버려야 될 것들, 그다음에 어둡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조금 더 밝은 것으로, 그다음에 버리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전환을 시켜주는 작업들이 부산에서는 아주 절실하다고 할 수 있죠. 1970년 부산시의 집단 주거 이주 정책에 참여했던 도로교통공단 고상선 박사는 과거 뼈아픈 실패의 원인을 관주도의 상명 하복식 개발에서 찾았습니다. 과거의 산복도로 쪽에 어떤 그 부분을 반송지구나 저쪽으로 전체 주거단지를 갖다가 새롭게 조성해가 옮겨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그 사람들의 생활연구가 그 당시에 이제 부두에 있다 보니까 출퇴근하는 교통비도 아깝단 말이죠. 그 새로 어떤 그 이주한 지역의 집을 결국은 팔고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오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의 경제력으로서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어떤 마스터 플랜 이런 것이 가장 필요할 것 같고. 부산의 성장 원동력이 된 북항을 끼고 앉은 수정 산복도로. 북항 하역 노동자로 일하던 산복도로 주민들. 배가 들어오는 고동 소리에 맞춰 수정동 산복도로의 가파른 계단을 뛰어 부두로 달려가 온종일 지게짐을 지고 일했습니다. 그리고 해질녘 지친 몸을 이끌고 봉지쌀이라도 살 수 있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산복도로를 올라왔겠죠. 과거의 이주 정책은 세계 터전인 북항을 벗어날 수 없는 산복도로 주민의 삶이 간과되었던 것입니다. 산복도로의 재창조와 도시 재생을 앞두고 서구몽 교수는 이제 주민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참여가 중요한 때라고 말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이제 주민 참여형의 어떤 마을 만들기란 용어를 많이 쓰시는데요.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 주도형의 마을 만들기를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습니다. 이게 저희 외부에서 들어가는 전문가들은 그 마을을 끝까지 책임지지 않거든요. 오히려 뭔가를 만들어서 드리기 전에 씨앗을 골라주고 같이 씨앗에 물을 주는 방법, 키워나가는 방법을 같이 학습을 한다면 그분들은 이제 그 이후에 스스로 이제 발전을 해 나갈 계기가 되기 때문에요.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공공과 민간이 파트너십으로 시행되는 넛지식 마을 공동체 사업형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넛지식 마을 공동체 사업형이란 일방적인 관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에 맞는 특징적인 사업을 찾아내고 주민들이 유치한 자발적 사업을 직접 관리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행복마을 프로젝트로 불리는 마을 공동체 사업이 부산에서 전국 처음 시도되는 만큼 관심과 열기가 뜨겁습니다. 이번 정류장은 조량 어린이집입니다. 다음 금수사입니다. 최근 부산의 산복도로 프로젝트가 주민들의 삶에 접근하고 문화적이고 환경적인 측면에서 첫 성과를 거둔 곳이 바로 초량동 산복도로 일대입니다. 생경한 공공미술이라는 이름으로 낯선 사람들이 동네 곳곳을 돌아다닐 때만 해도 주민들은 불쾌해하거나
저러다 말겠지 하며 체념 일색이었습니다. 삼복도로 1번지 프로젝트의 총괄 감독자 오픈스페이스배 서상우 감독은 당시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부산을 제대로 보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부산이 무엇인가라고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장소가 저는 그곳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그마한 문화 생산을 이렇게 하기 시작했죠. 수종 1동에 4동 사이에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소외계층 사교육이 좀 힘든 아이들을 선발해서 연간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년간에 걸쳐서 삼복도를 자꾸 가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관계했던 분들이 상당히 주시를 했었어요. 저희 단체를. 그런데 작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엔 문조차 열어주지 않던 주민들이 우편함 리폼 작업이 시작되고 주민들의 일상을 담근 벽화가 동네를 수놓자 여기저기서 우리 집도 우리도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몇 개월 뒤 금수산 아래 삼복도로 옹벽에는 야채를 팔러 온 트럭과 마을 아이들이 모여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는 그림이 그려졌고 삼복도로 위 창문 모양의 가로등은 언제 봐도 마을 주민들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복도로를 변화시키는 매개체가 벽화를 그리고 조형물을 만드는 공공미술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산에서 태어나 부산의 삼복도로에서 메가폰을 잡고 있는 김희진 영화감독은 삼복도로에서 삼복도로를 읽다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삼복도로 프로젝트, 문화적인 측면을 꿈꾸는 것이죠. 사람이 오가면서 길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사람이 그곳에 정착하고 살아가면서 어떤 도로라는 그런 생활과 인접한 그런 어떤 형태의 길이 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바라보는 방식은 단순히 이곳이 명소라더라 해서 그 사람들이 그곳을 일시적으로 방문했다가 떠나는 곳이 아니라 그곳에 좀 더 문화적인 시설들을 더 갖춰서 거주민들도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고 또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들도 그 문화시설들을 이용하는 목적으로 1차적으로 방문을 하면서 그것의 정서를 함께 느끼는 방향으로 진행이 돼야 되지 않는가. 마을 아이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삼복도로의 동네를 이제는 영화 친구를 찍었던 동네라고 부르곤 합니다. 공동묘지 마을로 불리던 문현 1동 마을은 벽화가 그려진 뒤 벽화마을로 이름이 바뀌기도 했었고요. 공동묘지에 죽으러 왔다가 죽지 못해 살고 있다는 문현 1동 돌산마을 주민들은 저마다 어두운 과거를 갖고 있지만 이들의 담벼락에 하늘빛 꿈과 햇병아리를 닮은 아이의 얼굴이 그려지면서 마을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주도해 부산의 명소가 된 곳이 있습니다. 부산의 마추픽추라고 불리는 사구 감천 2동의 태국도 마을. 6.25 전쟁 당시 상흔의 아픔을 안고 전국에서 몰려든 피난민들이 판잣집 40여 채를 세우며 힘겨운 삶의 터전을 시작했습니다. 20여 년 전만 해도 감천 2동 지역에 3만여 명의 주민들이 살았지만 하나둘 사람들이 떠나고 지금은 빈집만 300여 채입니다. 사람들이 썰물처럼 쓸려나가던 태국도 마을이 다시 주목을 받게 된 것은 2년 전 5월부터인데요. 작년에는 문광부의 2010 컨텐츠 융합형 관광협력 사업에 선정돼 문화예술촌으로 탈바꿈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술 창작단체 아트팩토리인 다대포의 진영섭 대표입니다. 도시에 이제 이런 지역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보존과 재생을 통해서 주민들이 살고 싶은 동네로 만들 것인가 그런 이제 논의를 했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마을의 변화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의지를 보여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있는 공모를 통해 가지고 마을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처음 시작하게 되었죠. 그림을 그리고 계단에 손잡이를 달고 이색적인 조형물을 만드는 작업만으로 삼복도로를 바꿀 순 없을 겁니다. 아이들의 푸른 꿈이 무럭무럭 자라고 밭을 일구고 푸른 하늘을 향해 희망의 싹이 자라나는 곳이 삼복도로 마을입니다. 하지만 산동네 학교의 쇠락은 지난 30여 년 이상 이어져 왔고 산동네 학교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탈산동네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교육 인프라의 발전과 환경적 뒷받침 없이는 산동네의 부활은 요원해 보입니다. 삼복도로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부산고등학교 박규찬 교장 선생님입니다. 아무래도 좋은 학교가 되려 그러면은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동문회에서밖에 지원을 안 하는데 지자체에서 그 지역의 학교에 얼마나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학교가 발전하는 게 다르거든요. 네. 우리 같은 경우는 현 센텀고등학교로 이전을 하려고 할 때 여기 동구 구민들이 반대를 해서 못 갔습니다. 못 갔을 때 연 1억씩 학교에 지원을 해주기로 했었어요. 이번에 구청장이 바뀌면서 지원이 거의 끊어졌죠. 지금도 이제 그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 한 아이가 예를 들면 엄마가 암이 걸려 있다든지 아이 중병에 걸려 있다든지 아니면 할아버지하고 산다든지 이러면은 그 아이가 고등학교 때까지 성장할 수 있게끔 학비부터 그다음에 옷, 뭐 교통비, 문화활동, 그다음에 얘가 사춘기가 오면 그 변화하는 과정에서 또 필요한 부분들 그 아이를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가 아프다 이러면 이 아이가 여기서 아무리 프로그램 많이 하고 해도 집에 가서 얘가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최수연 우리누리 공부방 센터장이 감천 마을에서 공부방을 운영해 온 지는 꽤나 오래됐습니다. 24년이란 세월은 30대 초반에 서툴렀던 공부방 처녀 선생님을 감천동 주민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엄마 아빠를 대신해서 TV와 노는 아이들, 밥 대신에 라면에 더 익숙한 아이들을 돌봐온 최수연 센터장은 삼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목적에는 동의하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하려면은 와서 이렇게 정착해서 살면서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걸 해야지 처음에 일회적인 행사로 해서 끝나버리는 그게 무슨 문화 프로젝트냐. 살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자꾸 이렇게 좀 찾아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쉬워요 사실은. 복잡한 미로처럼 꼬불꼬불한 골목길처럼 가파르고 틀어진 삼복도로의 개발 방향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은 삼복도로에 거는 기대와 바람이 갈등과 고민보다 더 강하고 크다는 말일 텐데요. 우리는 삼복도로 르네상스의 프로젝트 방향을 외국의 사례에서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지난 1월 부산시의회는 삼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 스페인 바르셀로나와 포르투갈 리스본의 알파마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부산시의회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김영수 위원장과 전일수 위원입니다. 그 지역이 옛날 또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한 또 피해도 났고 여러 가지 문제 지역으로 발생된 그런 곳입니다. 낡은 건물 하나도 보존하고 또 그것을 관광 상품화를 하려는 노력이 매우 특히 돋보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외국인 사례를 우리가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왜 그러냐면 문화 베이스가 다르거든요. 깔고 앉아 있는 바닥이 다른데 그걸 그냥 수용하는 건 문제였다. 근데 알파마에 대해서 주목하는 것은 마을이 생긴 게 똑같아요. 거의 좁은 골목, 불규칙하게 배틀배틀한 좁은 골목. 그리고 보통 3층, 4층짜리 건물입니다. 거기는 우리는 단계처럼 착착착착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알파마는 우리처럼 식민지가 됐던 과거도 있고 1755년에는 대지진도 겪었습니다. 리스본시는 이 점을 스토리텔링으로 만들어 모든 지역 축제의 첫 행사를 알파마에서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여 년 전부터는 알파마를 도시 재생적 관점에서 개발하고 있는데요. 시내와 고지대인 알파마를 연결하는 교통수단으로 노면전차 트램을 이용해서 천천히 거리를 조망하는 트램의 길을 내고 양옆으로 자연스럽게 전망대와 노천 카페를 꾸몄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관도 즐길 수 있게 됐지만 알파마의 진짜 관광자원은 노천 이발소에서 머리를 깎는 사람 냄새와 거리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정겨움이 아닐까요? 오래되고 소소한 역사를 스토리텔링으로 엮어낸 그 노력이 바로 알파마를 손꼽히는 관광지로 만들어낸 힘이라고 봅니다. 스토리텔링으로 유명한 곳은 가까운 일본에도 있습니다. 경성대학교 도시공학과 강동진 교수입니다. 여러 사례가 있지만 지금 떠오르는 것은 나가사키의 사례입니다. 그런데 나가사키에
사루쿠 50이라고 하는 재미난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사루쿠는 일본 말로 어슬렁거리면서 거닐다, 산책하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50은 뭐냐면 사루쿠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마을 지도가 50개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민과 공공과 그리고 지역 전문가들이 모여서 마을 만들기 운동 차원에서 이 마을 지도를 같이 그린 거예요. 동네에 숨어있는 옛날 스토리들,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작은 기억들, 흔적들 이런 것들을 다 발굴을 하고 그 지도에다가 옮긴 거죠. 부산시는 삼복도로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동구, 중구, 서구 지역에 10개 지구를 만들고 일명 마을 만들기 플래너라 불리는 마을 활동가를 선정했습니다. 주민들이 행정이나 관에 직접 얘기할 수 없는 상황과 행정이 주민에게 접근할 수 없는 현실 사이에서 관과 지역민을 잇는 교두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요. 광복로의 차 없는 거리나 반송 희망 세상을 만들 때 이 마을 활동가들의 땀과 숨은 노고가 있었습니다. 동구 5지구에서 마을 활동가로 참여하고 있는 이상혁 씨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5지구를 담당하고 있는데 5지구는 5월 3일 날 첫 번째 그 주민 간담회를 했고요. 주민들하고 만났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애들이 자란 마을에서 그 교육을 위해서 나중에 떠나고 나서 어른이 되고 다시 돌아와서 내가 자랐던 이 교육 환경, 그 주변 환경이 좋아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마을로 만들자. 그렇게 되도록 해야죠. 점점 애들이 빠져나가는 곳이 아니라 애들이 살기 좋은 곳, 애들이 좋아서 오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는 게 지금 현재 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시는 삼복도로를 창조적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시킨다고 합니다. 문화의 향기가 흐르고 복지가 안정된 창조적 공간으로 다시 살린다고 합니다. 이미 전문가들을 주축으로 삼복도로 르네상스 마스터 플랜을 세웠고 빠르면 올 7월에 대대적인 발대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러나 삼복도로 프로젝트에서 더 중요한 것은 해방을 거쳐 한국 전쟁을 겪는 와중에도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안이 되어 주었던 멀리 항구의 갯내음과 밤바다를 수놓았던 불빛으로 그린 바다 풍경일지도 모릅니다. 부산항은 과거에도 존재했고 현재에도 존재하며 미래에도 존재할 우리의 자산이고 모두가 공유하는 추억이며 생생한 삶의 역사입니다. 동아대학교 조경학과 강영조 교수입니다. 삼복도로의 조망의 즐거움이다. 삼복도로에서 볼 수 있는 그 항구의 풍경의 가치는 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삼복도로라고 하는 장소가 항구를 볼 수 있는 절호의 조망점인데 아미동 천마산에 있는 조각공원 정도 위치입니다. 제일감입니다. 그래서 항구가 겹겹이 겹쳐서 보이고 제일 좋은 장소는 저는 천마산에 있는 조각공원 정도로 꼽고요. 천마산 혹은 그 아미동 그 위쪽을 달리는 그 삼복도로의 도로도 기가 막힙니다. 부산의 삼복도로에는 우리들의 희망이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물지개를 지고 나르면서 생계를 책임졌던 할아버지의 손자들이, 북항에서 새벽부터 짐을 날랐던 아버지의 아들이, 그리고 신발 공장에서 일했던 딸이 낳은 손녀가 오늘도 삼복도로에서 5월의 실록 같은 푸른 꿈을 안고 자라고 있습니다. 친구도 많고 나무도 많고요. 풍경이 좋아요. 우리 마을이 좋으니까 계속 살고 싶어요. 삼복도로에는 좁은 길만이, 고단한 삶만이, 그리고 힘겨운 가난과 불편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의 우리가 아니더라도 미래의 우리가 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아이들의 텃밭에 희망이란 씨를 찾아 뿌리고 믿음이란 물을 줘야 합니다. 공간과 문화와 생활을 재생시키는 우리 안의 소리 없는 혁명. 이것이 진정한 삼복도로 르네상스일 것입니다. 바다가 보이니까 시골의 별장에 온 느낌이에요. 우리 마을은요 너무 예쁘고 다른 데보다 맑고요. 공기가요. 사람들이 착해요. 기획특집 TVN 스페셜 삼복도로에서 사람을 만나다. 지금까지 기획연출 김민옥, 구성 글 박선영, 나레이션 송인영이었습니다.